안녕하세요. 오늘은 망주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 김진태가 풀어내는 풍수지리 관련 장묘 이야기는 어쩌면 상당히 낯설고 난해한 이야기로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족이 그렇게 복잡 다양한 문화를 융합해서 전승해왔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알려진 건 유교적인 부분만 알려졌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장에서 관찰한 우리 문화 속에 투영된 망주석,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관련하여 이름을 어떻게 정할까, 이 부분 갖고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망주의 망령. 제가 볼 때는 망주가 망령 들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 왜 망령 들었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망령이 들어있다. 그 부분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여기서 망주라 하면 특정 입장을 대변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망주라는 그 용어를 빼고 다른 이름을 하고 싶었는데, 대다수의 국민이 망주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이름은 빌려서 망주의 망령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모든 문화가 그렇듯 묘지 문화도 중국의 영향이 있고요. 망주도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조선시대 기존, 조선시대 이후의 묘지 문화는 풍수지리 영향이 꽤나 지대하고 광범위하면서 길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또 풍수를 떠나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중국 문화 떠나서 이야기할 수 없죠. 풍수 문화 떠나서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러면 그런 두 개만 반영되었느냐, 우리 장미 문화에? 그건 아니거든요. 민속 문화가 또 탑재됩니다. 종교, 신앙 다 탑재되죠. 이렇게 복합적으로 융합된 것이 우리의 묘지 문화, 장례 문화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망주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망주석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여러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 뜻은 복잡한 문화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는 뜻과도 같은 겁니다. 망주석, 망주석표, 음양석, 남군석, 화표석, 이렇게 아마 이름이 크게 그렇게 불려져 있고요. 또 그보다 더 이름이 많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범주하에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름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홀령이 그곳에 무언가, 망주석을 말하는 거예요. 망주석을 보고 찾아오도록 하는 기능을 탑재한 것이 망주석이다. 그래서 그 망주의 표시, 망주가 표시하는 곳은 그런 의미로 설치했다. 이런 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음향의 조화, 음향의 조화에 따라서 그곳에 배치했다. 또 하나는 풍수의 기능설이 있어요. 풍수 지리는 지기도 중요하게 살핍니다. 당판의 혈처가 되기 위해서는 기운이 당판으로 반드시 내려와야지 되는데, 그 기운을 멈춰 세우는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그 기능이 있다. 여러 가지 전혀 다른 상황으로 이 망주석을 합리화시켜서 여러 생각들을 조합해서 망주석을 세우기도 하고 설치하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복잡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런 사항이 지금까지 존재했다는 전제로 다음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중국의 빈장 중에 출빈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빈장은 이런 과정을 가지고 출빈을 합니다. 우선 용품은 이런 용품이 되겠어요. 우리식으로는 상장막대, 상장대, 그들식으로는 곡상봉이 되겠습니다. 의미가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아요. 다만 이런 방식으로 연출하거나 이와 다르게 연출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설경이 탑재됐다는 거죠. 우리는 설경을 없애버리고 이런 설경을 탑재된 이 부분을 모시고 이 부분에 홀령을 실어서 장지까지 끌고 갑니다. 바닥에 표시합니다. 홀령이 찾아올 수 있도록 장지까지. 그러면서 장지 입구에 꽂아둡니다. 그것이 돌기둥으로 대체해서 화표가 되는 거예요. 중국 상설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1번이 화표입니다. 양택이나 음택이나 궁전이나 결집이나 다 같이 화표가 1번이고 2번이 쌍사자고요. 그 다음 3번이 내수고 4번이 패방이고 5번이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1번이 화표고요. 2번이 쌍사자고요. 3번이 외수입니다. 4번이 패방이고요. 5번이 내수가 되겠습니다. 다른 예도 있어요. 1번이 화표고 2번이 석수고 3번이 쌍사자고 4번이 패방입니다. 어쨌든 1번은 화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화표 있죠. 예적 화표. 고달사지 부도전에 가도 계시고 경주 괴릉에 가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의 중국의 묘 왕릉 화표 왕릉 상설에 따라서 그와 같이 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나 문화는 시대가 흐름에 따라 중국 문화를 직배하더라도 우리식으로 변화를 줘서 우리식을 탑재시킵니다. 그런 뜻으로 보아 신라 괴릉에 설치된 화표가 오늘날 설치되어 있는 망주석과 같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공민왕 능에 망주석이 있어요. 제1계, 상계, 고인 영역, 능친 영역 그곳에 망주석이 있어요. 그때 망주석과 또 조선의 망주석은 또 다릅니다. 또 다른 길을 걷거든요. 또 다른 변화를 합니다. 또 다른 기능을 탑재합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 중국에서 유래했다고는 하더라도 우리식의 망주와 중국의 화표는 전혀 다른 기능, 다른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또 하나, 여기 쇠말뚝이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쇠말뚝은 담장을 친다, 울타리를 할 때 쇠말뚝을 박으면 울타리 안은 쇠말뚝을 박은 안에는 내 영역이라 누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합니다. 아니면 텐트를 고정시킬 때 쇠말뚝을 박습니다. 쇠말뚝은 여러 가지로 무언가 가두고 멈추게 할 때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쇠말뚝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종교, 우리 전통 풍속에 녹아든 종교에서도 일종의 방법으로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산수에도 받고 또 나쁜 의도로도 많이 씁니다. 방편 방법으로 써요. 쇠말뚝이. 이런 쇠말뚝 기능 때문에 일본에도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대간길에 일본 놈들이 쇠말뚝을 박았고 우리는 복원하는 의미로 쇠말뚝을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쇠말뚝이 우리의 의식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이거 박으면 그러한 형상들이 발생할 걸로 이해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또 하나,
칼도 박았습니다. 칼도. 똑같은 의미예요. 칼 박는 것도. 칼 박는 건나 쇠말뚝 박는 거나 긍정적인 의식에서 적용하던 사례는 아닙니다. 다 이 부분이 무구라고 보아도 되고요. 아니면 전통구라고 보아도 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일본도 이와 같이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쇠말뚝이 무언가 기운을 멈춰 세울 수는 있다고 보았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곳에 방편의식으로 행해졌다. 그런 뜻에서 망주석을 왕릉에 꽂음으로써 산기운이 그곳에 멈출 수 있도록 당판에서 꼼짝못하게 가둘 수 있도록 했다는 풍수 계열 썰도 있습니다. 중국설, 풍수 계열 썰. 또 하나는 우리 민족이 마을마다 부군당을 설치하고 치성봉사했던 성기신앙이 탑재되었다. 그래서 산소는 고로 음이니까, 음이니까, 자연 자체가 음이니까 양석이 들어가서 음양교배를 통해서 자손 발복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들어갔다. 이런 썰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하게 관찰해야 될 부분은 공민왕릉의 망주석과 조선왕릉의 망주석이 달라집니다. 왕릉 구성도 달라져요. 왕릉이라는 그 설정 자체도 달라지고 상징도 달라집니다.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데 우선 망주석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공민왕릉은 단차도 달라집니다. 단문화도 조선왕릉과 달라져요. 그런데 공민왕릉의 망주석을 보면 하단부가 달라집니다. 조선왕릉과 달라지거든요. 조선왕릉에서는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방향으로 달라집니다. 어떻게? 양석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달라집니다. 음양석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모양으로 달라집니다. 일석월석으로서의 모양으로 달라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민족이 고유하게 묘지에 투영시켰던, 배치했던 여러 가지 문화 중에 일월 문화도 들어갑니다. 성신문화도 들어가요. 성진문화, 성신문화도 탑재됩니다. 이 부분이 묘지에 탑재된 곳에는 망주석이 다른 기능으로 설치되기도 한 현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일월 성진이 탑재되지 않은 곳에서는 일석월석의 역할도 합니다. 양석의 역할도 하고요. 일석월석의 역할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민속문화가 탑재된 곳에 비중을 둘 거냐, 아주 고래 때 중국에서 왔다고 해서 그걸 화폐로 볼 거냐, 그렇다면 중국 화폐로 본다면 우리 묘지에 화표처럼 조선시대도 설치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화표라고 주장할 거 아닙니까? 조선시대 그 똑똑하고 잘 나가던 왕이나 사대부들 화표처럼 설치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거든요. 이상하잖아요. 화표처럼 설치했다면 그와 같이 했어야지 되고요. 또 홀령의 표시석으로 망조석표 의미로 했다면 화표처럼 입구에 괴령처럼 했어야지 되는데 그런 사례가 없어요. 왕릉 포함해서 사대부까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해석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는 그렇게 설치를 안 한 것에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했어야지. 그렇다면
그런 거로서로 보아 화표로 설치하는 것은 그런 예는 있다 손 치더라도 합당하게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중국은 죄다 화표입니다. 중국 상설에서 딱 1번이 화표예요. 우리는 1번이 화표가 될 수 없는 나라죠. 1번 화표, 2번 쌍사자. 중국은 죄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1번을 화표로 넣은 건 없어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얘는 괴롱으로 들면서 그때 당시 생각하고 시대가 얼마나 흘렀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화표 개념으로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죠. 또 하나, 풍수적 기능설, 망주석을 쇠막tuk처럼 박아서 지기가 멈추게 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면 이런 좋은 기능이 있다면 망주석에 여지껏, 지금껏, 이제껏 묘지를 수없이 만들고 했던 그 어마어마한 직관님들은 왜 단 한 기도 그렇게 좋은 위치에 꼽아들이지 못했느냐고요. 그 부분도 이상하잖아요. 망주석이 그런 기능이 있다면 여기저기 꼽아드렸어야죠. 저 같아도 그런 기능이 있다면 꼽아드릴 것 같아요. 저한테 만약에 산소짜리 우임 주셨다면 망주석 당연히 꼽아드렸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조선왕릉도 그런 뜻으로 꼽은 것은 아니다. 사대부도 그런 뜻으로 꼽은 게 아니에요. 사대부가 제1계에 가서 망주석이 꼽힌 곳은요, 우리나라의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몇 개 안 돼요. 어쩌다 그렇게 꼽은 거죠. 현대에도 직관 선생님들이 2000년 1월 13일 장사법 개정되기 전까지는 직관 활동 왕성하게 하셨잖아요. 80년대까지만 해도 거짐 다 매장하셨으니까 직관 활동 왕성하게 하셨잖아요. 이때 이 망주석이 그렇게 좋은 순기능이 있다면 꼽아드렸어야죠. 못 꼽아드렸잖아요. 안 꼽아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뜻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망주석이 묘지 입구로 쫓겨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떻게 수습할 거냐. 다 쫓겨났어요. 그것도 거세딘 모양으로, 우리 전통 모양도 아니고 조선시대 모양도 아니고 거세딘 모양으로 다 쫓겨났어. 중국의 화폐처럼. 여기 대한민국 땅인데 이거 어떻게 다 복구할 거냐. 이런 문제 때문에 망주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망주석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복잡한 문화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실 망주석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딱 부러지게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그런 성기신앙이 있었고 그런 문화가 마을마다 존재했었고, 그런 양석이 음양 교배를 통해서 발복할 수 있는 이런 민속 문화로 탑재되었다고 보고 해석하는 것이 그 조형이나 우리 민족이 생각하는 묘지 마음이나 다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뜻으로 망주석 말씀드리기 사실은 난해한 부분이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관찰하는 것이 좋고,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는 화표 마음으로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풍수 기능으로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음향의 조화설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만 명당 발전소가 풍수 시스템과 더불어 민속 문화까지 다 품고 작동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서 여러 가지 문화와 만나서 충돌하고 엉켜서 작동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망주석에 대한 깊은 관찰인데, 현대까지 망주석은 그러하지 못하면서 설치됐어요. 특히 일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던 그 시대쯤부터 오늘날까지의 망주석은 완전히 망령들었어요. 모양도 망령들고 의미도 망령들고 해석도 망령들었어요. 모두가 망령들은 모양으로 지금 다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치매센터 원장이라는 마음으로 치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으로 해석하면 제가 중국 사람이죠. 우리 민족이 다 중국 사람인 거죠. 우리는 중국 문화 가져와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직배를 안 했다니까요. 우리식으로 다 했죠. 우리 문화에 맞게 했죠. 예, 그러면 제가 주장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화표 중국에서 온 건 맞다. 괴롱에도 설치되어 있다. 고달사제도 있다. 다 알죠. 그러나 조선시대까지 오면서 시대는 변했고 그 마음이 중국 화표를 우리나라 갖다 설치했을 리가 없죠. 그 화표에 스토리를 붙였던 망류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스토리를 붙였던 거, 우리 망주에 여러 가지로 스토리를 붙여서 화표석이다, 아니면 음향석이다, 아니면 풍수 기능석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화표가 왔다고 해서 표지석으로 생각한다? 이건 우리 민족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모욕입니다. 아니라고요. 그렇게 설치 안 했다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화표석으로 설치했으면 조선왕릉에 화표석으로 많이 들어갔어야죠. 많이 배치했어야죠. 그 뜻이 아니잖아요. 또 하나, 풍수의 기능설이다. 왕릉 상계의 고인 공간에 이렇게 돌말뚝이 박혀서 길을 멈추게 한다. 풍수에서 그렇게 본다. 풍수는 풍수적으로 봐야지 왜 민속 신앙적으로 칼을 꼽는 이런 방편 문화, 떼말뚝을 꼽는 이 방편 문화로 풍수는 또 왜 짱뚱맞게 그렇게 해석하시면서 그런 논리로 주장을 하시는지. 그럼 그 논리가 합당하려면 다른 것도 꽂아드리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 다른 곳은 단 한 군데도 못 꽂으면서 왜 그런 주장을 하시느냐 해서 그 부분도 무게를 싣고 힘을 실어줄 그런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일단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또 하나 남은 음양조화설.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야죠. 음택에 놓으셨으면 발복해야죠. 발복은 풍수지리 하시는 풍수사한테만 권한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민속문화에도 그런 소중한 자산이 있었어요. 오로지 자양 놓고 패철 놓고 분금 마치면 발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문화라는 게. 음양조회를 통해서, 음양교배를 통해서 발복할 수 있죠. 그런 시스템이 일명 양석이다, 일월석이다, 그렇게 관찰함이 옳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또 하나, 일월을 다른 곳에 표시한 바 없어요. 왕릉가도 다른 곳에 표시한 바 없습니다. 다른 사대부들 묘지 가면 묘석에 표시를 하는데 왕릉에는 표시한 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왕릉 지하에 널방을, 석실을, 현실을 크게 짓고 이곳에 신장을 배치하고 천문들을 그리고 북두칠성을 그리고 일월 성신을 그리고 이렇게
조선시대에 못하잖아요. 뭐 아무리 왕을 하더라도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월 어떻게 표시하겠어요. 양석을 통해서 하나는 일석으로 하나는 월석으로 저는 그렇게 했다고 봐요. 민속문화를 탑재시켰다고 봐요. 그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는 게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백두대간에 이거 박아가지고 전기 끝난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지. 예, 백두대간에 이걸 박아서 일본 사람들이 박아서 전기를 끊으셨고 그 말뚝을 빼는 걸 직접 보셨잖아요. 성리당 가서. 예, 그러면 이런 말뚝 박으면 전기 끊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이거 하나 박는다고 전기 끊어지겠어요? 그러나 그게 상징이잖아요. 그걸 박음으로써 끊고 누구한테 무언가 방법을 쓸 때 칼을 꼽아서 또 방법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것이 헐떡이. 예, 하잖아요. 그렇게 예, 실제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행위들이 무속에서 했던 방법인 건 사실이잖아요. 이게 무속에서 했던 방법이잖아요. 그렇지, 무속. 예, 무속인들이 했던 방법이잖아요. 예, 무속인들이 다 하지는 않았지만 일부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방편으로 칼도 꽂고 쇠꼬창에도 꽂았던 건데 그것이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일본하고 우리 앞잡이들이 같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백두대간에 말뚝을 박았다. 다만 이것이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유래했느냐를 조사해보면 우리 전통적으로 무속의식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했던 거다. 무속에서 나오니까. 예, 무속에서 나간 거잖아요, 이것은. 예, 그러니까 이 풍수지리에서 이런 건 없고 하나의 방법은 무속에서 나간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무속에서 나오고. 예,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직접 안 하셨더라도 이게 무속 영역에서의 무구로서의 하나의 방법으로 썼던 용품인 건 맞다. 예. 칼은 어떻게 조상 잡기를 누르고 해치는 거예요, 칼을? 칼을. 예, 칼은 이게 말뚝은 전기를 차단하는 거고. 그렇게 전기를 끊는 게. 예, 이게 전기를 끊고 이건 잡기를 다스리나요? 잡기를 쫓아내는. 예, 잡기를 쫓아내고. 이렇게 두 가지 이 기능으로 했던 무구라고 하면 좀 무속인들한테 미안하긴 한데 하나의 방법으로 했던 용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용품의 하나로서 일원으로서 백두대간에 박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